시장이 암울하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4월 12일 이선혁 대표가 생존 전략을 직접 들려드립니다. 예약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서용원 SK증권 이천 PB센터 차장님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수요일에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저희가 한 6천 대 뵀던 것 같은데 원치 않게 5천 초반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5천 초반인 게 다행인 것 같고요. 네, 아주 어저께 5천 무너지는 거 아닌가 오늘 그러니까요. 걱정을 네 했습니다만 맞죠. 극적으로 좀 살아나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의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다. 아 이제는 저희가 박스권도 희망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추세로 보기에는 조금 아직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장대 양봉이 이렇게 촛불이 하나로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닥은 확실히 5천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차장님? 이렇게 갑자기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수급들을 보면 네. 일단은 외국인들이 물론 코스피 쪽에서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는 거의 매도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고 선물 쪽에서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물론 선물 매수도 뭐 네이키드 상방 매수라기보다도 네. 매도가 좀 청산되는 구조의 매수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열일했다라는 점 네. 결국 10% 넘게. 그렇죠. 그 상징적인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투심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는 좀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급질문에도 이렇게 답변을 잘 해주시고.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냉탕과 온탕을 오가네요. 근데 갈수록 더 멋있어지죠. 스타일이 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흡성 키맞추기 대법인가요? 네, 키 맞추기. 그런 걸 다 흡성해요. 네.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든 평균 나이를 내리려고. 네. 예? 네, 저랑 비슷해 보이시는데요. 그러면 더 열심히 노력. 예. 네. 그러나 일단은 그냥 뭐 중간이 없어요. 한국 증시는. 네. 중간이 없고.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일단 한 3, 4일 내 고생 많이 했었죠. 계속 빠질 때마다. 네. 그러다가 어제 보니까 어제 넥스트레이드 이맘때쯤 분위기 어땠습니까? 삼성전자 16만 5천 원 찍었어요. 처참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좀 가득 찼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절망이 희망으로 네. 뭐 하루 만에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근데 약간 그 매도 공백 상태 네. 그게 변화가 강하게 들어왔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 오늘 쭉 보니까 약간 오버하는 느낌은 듭니다. 좀 어느 정도쯤에선 더 약간 막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최근에 3, 4일 동안 고생하면서 했던 거 조금 좀 줄여놓고 그다음에 다시 보자란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렇다고 지금 그러니까 밀리는 게 추세냐 돌아서는 게 추세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일단은 변동성입니다. 지금은 변동성의 기조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워낙 펀더멘탈 되는 쪽에서 심리 때문에 쪼그라든 게 다시 반대로 들어간다라는 쪽들은 이런 건 한번 좀 연구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내가 대응을 어떻게 될까? 어제 같은 날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어제 팔았다가 오늘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게 지금 가장 내가 시장에 말려들었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반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그냥 끝난 거고 근데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솔직히 이런 상황이면은 주세에 대한 열의는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또 한번 급하게 나왔다 보니까 솔직히 이게 오늘 오른 게 아니라 네. 정상으로 돌아간 거 아닐까요? 그동안 그냥 되돌림 정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 비정상적으로 제가 심리가 막 쪼그라들었는데 뭐 갖다가 안 좋은 얘기 다 갖다 붙이면서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일단 탁 피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하나씩 뭐 풀려가게 되면 뭐 또 눈치 보다가 다음 단계라고 들어올 것 같아서 일단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네, 다 같이 또 죽어라고 밀리면 또 사면 되죠. 저희가 뭐 돈이 없습니까? 시간이 아직도 예탁금이 100조 원대 넘나요? 저희가? 111조요. 1조. 예. 그 정도 조금 빠지긴 했죠. 고점 대비해서. 근데 그게 그렇게 실탄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3월 달에도 쏟아 부으셨는데 네. 어디서 그렇게 돈을 채워오시는 걸까요? 그게? 그러니까 리필이 계속되는 무한 리필이에요. 네, 무한 리필로 은행에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8%대 폭등을 하면서 주변국 아시아 증시의 랠리를 이끌었다라고 외신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수 대표님께서 오늘장 정리해 오신 거 장표 보면서 저희가 주목할 점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조금 잘못된 표현이 네. 지금 이번에 외국인들하고 가장 타격이 큰 국가 쪽에서 그러니까 일본, 대만 많이 팔았잖아요. 네. 근데 거기 잘 버텼습니다. 오히려 고점에서 이렇게 해서 잘 버티고 우리가 더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많이 오르고 많이 빠지고 뭡니까 K 증시지 않습니까? 그거의 변동성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우리가 주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빠졌었어요. 3월달에 20% 빠진 게 뭐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예, 하여튼 근데 다 반대로 보게 되면 1, 2월달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데 이제 중간을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그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시장 동향은 뭐 특별히 볼 게 없습니다. 이제 이게 그러면 다 끝난 것이냐? 또 보면은 또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서 뭐가 바뀌고 그다가 이란 대통령까지 한마디 해주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그러면 딱 두 가지 호르무즈 해협 이제 풀렸느냐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러면 나오는 매크로 지표가 완전히 완화가 됐느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유가도 다시 WTI가 이제 다음을 물리 넘어갔겠죠. 넘어가는 과정에서 100달러 근데 두바이는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좀 꺾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빠지나 싶었는데 저희는 그런 거 말고 확 떨어지는 걸 원할 거 아닙니까? 유가 100달러대 그대로 WTI 그대로 환율도 1,500원대 버팁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매크로가 완전히 뭐가 돌아서지가 않았기 때문에 왠지 찜찜한 거죠. 네, 그런 쪽은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그냥 사는 거 아이가 분노의 매수세 그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는 일단 이제 다음이 중요한 거겠죠. 다음은 내가 가서 보시죠. 네, 또 흥미진진한 K 증시의 파란만장 스토리가 펼쳐질 것 같아서 또 내일을 잘 자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차장님 그러면 이런 오늘의 이 급반등이 뭐 내일 나오지는 않는 게 합리적인 거겠죠? 근데 내일은 또 트럼프의 또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10시에 특히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연설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시장에 요동치는 흐름들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물론 이게 오늘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 조정을 받아도 사실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되돌림을 통해서 그래도 좀 다시 한번 증시에 좀 활력을 불어넣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환율도 크게 안정되지는 않고 국제 유가도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이제 WTI가 좀 100불 아래로 조금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이미 100불 언저리에 올랐다는 건 이미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크게 밀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랐다는 걸 보면 그러면 100불 이하로 크게 떨어졌으면 오늘 증시가 더 오르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삼성전자 20만 원까지 한 방에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런 점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시장이 좀 반영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뭐 미국 선물이나 일본 니케이 지수까지 반영이 됐다는 거 감안해 보면 뭐 우리나라 시장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트럼프의 말이 이제 약발이 안 먹히기 시작했었거든요. 타코를 다들 잘 안 믿는 계속 거 타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란이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얘기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서로 손이 맞아졌다라는 점에서는 뭐 그래도 뭔가 얘기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쨌든 전쟁을 계속하려면 또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마지막에 발악으로 한 번의 피날레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대화 국면으로 가기 위한 방향성은 좀 틀어지지 않았나. 근데 이란은 이런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이란은 대통령의 힘이 약하고 사실상의 이역수가 더 세다. 그러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 그렇죠. 저는 지금 누구 얘기하시는지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혁수가 요즘에 누구지? 막 주변 이역수 사람인데? ETF 막 이런 거 출시하자고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전쟁 뭐 수혜주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좀 어떻게 보세요? 이란 혁명 수비대는 여전히 좀 되게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란 사태를 보면서 그 종교의 힘이 참 무섭구나. 네. 그죠? 그 극단적인 주의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혁명 수비대를 통해서 나섰다라면 오히려 본인들의 패를 다 까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통해서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좀 계산돼서 움직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계산이 없이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뭐 제거 대상이 될 수 그러겠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좀 그래도
좀 희망회로를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게 반등을 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괜히 제가 잘못 얘기했다가 또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그 트럼프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좀 앞으로 최악의 국면에서는 서서히 이제 좀, 벗어났다. 네, 그러지 않을까. 거기에 집중하면 되겠네요, 저희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상승을 믿어도 되냐, 이게 연속성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미래에셋에서 어떤 리포트를 냈습니까, 대표님? 네, 키움 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롱쟁이여가지고 여기 요즘에 뭐 공감을 못하는 이야기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롱땡이요? 롱쟁이. 아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를 그래도 좀 잘 말해주는 쪽으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네. 한번 잠깐 갖고 와 보게 되면요. 네. 일단 지금 오늘의 상승이 뭐 세 가지 요인에 결합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그동안 쇼커버링 그러니까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되다 보니까 강하게 들어와서 살 사람들이 얼어붙은 거죠. 많이 빠졌으니까 거기에 따른 뭐 되돌림 네, 이렇게 보면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고 게다가 정치적 발언에 기반한 기대 형성. 네. 이렇게 멋있게도 쓸 수가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트럼프의 입 뭐 이런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얘기 나오는 거는 어제 월가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뭐 타코와 함께 나온 게 아니라 네. 3월 말이었다. 그러면 그동안 비었던 펀드들 쪽에서 강하게 또 다시 자금 유입되고 거기서 주식 사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왔다라고 해서 4월 초 첫 거래일 되니까 이제 다시 한번 뭐 재정비하자 사자 이런 수급의 영향이 컸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나름이고 근데 그 다음에 흐름들이 그게 아니라 이제 쭉 올라간다 그러면 또 뭐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무슨 리스크 요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 리스크 때문에 위축된 프리미엄이 다시 이제 기대감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강도가 살짝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시장이 반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요 얘기는 그럼 이제 시장이 앞으로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또 제대로 잘 안 풀리는데라고 하는데 풀리는 게 또 하나 툭 보여졌다. 그러면 그만큼의 또 올라가는 모습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쪽에서 보게 되면 계속 어차피 지금은 아까 우리 차장님 말씀대로 그분의 입을 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장 매크로 지표 보고 거기서 이제 하나씩 되돌릴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거는 딱 그런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또 뭐 이런 지표 보고 저런 지표 보고 매크로 이상한 거 요즘 보니까 희한한 것만 갖다 대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물론 제가 그건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보고 있으면은 그거 해석이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심리도 안 좋은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액션이 나가거든요. 그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쪽은 확인을 하되 저도 위원님과 거의 비슷합니다. 장롱쟁이여가지고 네, 그래서 롱쟁이여가지고 예, 이럴 때는 그러니까 변동성을 이용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럴 때마다 시장의 위축 국면들이 어디까지 들어가냐 보고 그걸 또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또 이런 장세에서는 어렵죠. 판단도 헷갈리고. 네, 그럴 때일수록 이 분할 매수가 가장 분할 매수 아니면 첫 번째는 마인드, 두 번째는 분할 매수가 제일 좋은데 말은 쉽죠. 던지고 나면 쉬운데 매매가 들어가는데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를 하고 싶은데 자금의 여유가 없어서 월급날만 기다리시는 분들 참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월급날은 카드가 다 챙겨가는 날이죠. 뭐 월급날까지 기대하십니까? 예. 오늘의 반등이 리스크의 강도가 준 거를 반영한 거다라는 말씀. 네, 그러면은 저기 아까 여기 제목에도 써 있는데 포트의 재정비 구간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포트를 재정비하는 그러니까요. 게 좋을까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저는 솔직히 좀 그렇게 썩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용들 보게 되면은 뭐 외국인 수급 의존도 높은 저는 이거 되게 좀 그런 게 우리가 외국인들 쪽은 당연히 참고는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외국인들에 따라서 모든 시장에 그 외국인들이 저점대에서 막 사가지고 시장을 쭉 끌어올렸다가 고점에서 팔고 이게 외국인들의 패턴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저희가 외국인들의 의존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나왔었을 때 그만큼 너무 과매도 구간이 온다 그러면 이렇게 자율 반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것만 가지고 내 그 계좌와 내 마인드를 그대로 가져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요거는 맞겠죠. 변동성은 대비한다. 한쪽들은 맞는 것 같고 근데
뭐 선제적 베팅 제한 이거는 뭐 그냥 쓰는 얘기 같습니다. 뭐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검증이다라고 하는데 검증을 하게 되면 늦어요 또. 네, 저도 그 생각이 좀 들 네. 것 같아서 왠지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대응하자 이거가 어떤 국면에서는 안 먹힐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자산가격은 비싸져 있습니다. 네. 안정을 보고 산다. 그럼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싼 가격에 소진 나갑니까? 또 며칠 전에 저 밑에 있는 가격을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제가 더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변동성을 이용하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없으면 계속 더 빠질 때마다 이렇게 약간 들어갔다가 근데 지금 큰 흐름은 펀드멘탈은 일단 지금 뭐 고유가를 통해서 여파들이 얼마큼 받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 쪽에서 저희가 더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오는 단계까지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그 때문에 위축된 걸 이용을 하자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이거 보다 보니까 뭐 해상보험료 아우 되게 어려운 거 이혁수 형님 여기 나오세요? 이혁수 나오네요. 네. 예. 이혁수 형님의 변화까지도 저희 체크해야 됩니다. 예, 이제는 개종할 이슬람 이런 느낌까지 거기까지 뭐 그 텔레그램 채널 보니까 와 갑자기 그쪽 열심히 또 설명해 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 중동 상황들 아 그렇죠. 유명한 채널이죠. 네. 한 달 만에 거의 막 4만 늘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저희가 관심이 많은 건 맞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저는 투자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몰입되게 되면은 이건 아무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내가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지. 거기에다 몰입되게 되면 와 여기 터졌네 못 터졌네 그거 막 영상 보고 있으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 팩트 체크랑 교차 검증이 필요한 게 아까 오전인가 오후에도 텔레 몇 군데에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과하기 시작했다 그 데이터를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작년 거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보긴 보되, 그러니까 보고 일단 시장도 같이 봐야 이게 그게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좀 보겠죠. 근데 그런 것도 보시면서 일단은 마음이 갈대 같은 시장일 겁니다. 지금 당장은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여기서도 큰 줄기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할지는 여전히 잘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의존도를 낮추자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오늘도 외국인은 팔아서 왜 이렇게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먼저 여쭤보고 갈게요. 뭐 외국인들 저는 오늘 뭐 4천억 가지고 매도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동안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뭐 조단위니까 우스웠잖아요. 근데 지금 4천억이면 거의 뭐 그냥 흘렸다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선물 위주의 포지셔닝이 오늘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물 매수랑 풋 매수 콜 매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외국인도 완전 상방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변동성에는 대비는 하고 있으나 이제 매도의 진폭은 좀 줄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삼성전자도 오히려 좀 순매수로 좀 들어오는 모습들 크진 않지만 전환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오늘 SK 하이닉스도 4천억 규모의 매도였으니까 상당히 줄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외국인의 수급에 너무 이일비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48%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네, 과거에 5만 원 하단 깨질 때도 50%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48%대라고 한다라면 저는 오히려 이제 빈집으로서의 외국인 수급이 기회가 될 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우리나라가 환율이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못하지만 환율이 조금 안정을 좀 찾아가기 시작하면 저는 외국인 수급들도 따라와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좀 더 강한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전에 미래에셋 리포트에서 보면은 보고 대응하다라고 네. 얘기가 돼 있는데 그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떨어질 때 팔고 보고 사겠다는데 이미 한 5% 6% 올랐을 때 사고 네. 반복되면 그 계좌가 금방 또 손실이 커져 버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그 탑2 기업의 펀더멘탈이 깨졌냐 안 깨졌냐만 보는 게 가장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분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포트가 다 찼다, 내가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다리는 게 맞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흐름을 타기가 쉽지가 않은 구간이라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탑2 이제 반도체주 요즘에 워낙 좀 노이즈들이 많잖아요. 메모리 가격 뭐 하락한 것도 있고 많이 이야기하셨겠지만 터보컨드 사태도 있고 지금 오늘의 10%대 두 개 종목의 폭등은 그 노이즈를 이제 떨쳐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 그러니까 저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플레이가 될 때 네. 제 느낌으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면서 플레이가 같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난 중요한 지지권 한번 깨고 한번 이틀 동안 훅 빠지다 보니까 네. 거기서 패닉이 들어간 거죠.
어제도 그 삼성전자가 16만 5천 원 찍었을 때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점 몇 프로가 시간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거 빠지면서 이게 같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내일 마이크론은 또 빠지겠네. 미국 시장 개장하고도 마이크론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버티다 아 이걸 내가 왜 알고 있지? 예. 잠도 안 자고 이러고 있었네. 안 주무셨던 거네요, 잠을. 안 자는 게 아니고 못 자요. 네. 그래서 와 미국 시장 반등하는데 얘만 마이너스면 큰일 나겠네라고 하는데, 근데 그나마 마망 구석의 미들 구석은 그 자리가 중요한 지지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에이 만약에 제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포지션이 크지 않았다면 마이크론이라도 샀을 것 같습니다.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쪽이 더 시장 점유율 높은 회사니까 이게 더 맞다고 싶어서 그건 컨트롤 안 했는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심리가 잠깐만 이거 너무 스파 가격 D램 스파 가격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긴장했나? 한쪽들에 대한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마 조만간 그거 나올 겁니다. 어젠가 데이터 트렌드 포스커가 하나 있었는데 예 없어요. 지금은 예. 어제 거가 뭐 갖고 온 게 있었는데 못한 게 있는데 네. 그쪽 보게 되면은 일단 고정거래 가격이 오히려 살짝 상승 우위 쪽으로 전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죠 데이터가. 예, 그래서 그거 나오는 거 보게 되면 고정거래 가격 큰 이상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2분기가 상승폭을 더 키우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1분기에 비해서요. 1분기에 비해서.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물 가격 가지고 이제 스파 가격 가지고 그거야 뭐 상태가 저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PC용이나 그러니까 서버용 쪽은 아닌 쪽들 그쪽들은 당연히 우리 덜 팔리면 어떻게? 라고 해서 그동안 쌓인 재고 가지고 이제 해결하면서 조금 지켜본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거 일일비하면서 볼 상황은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일단 저 다음 주 4월 7일인가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럴 겁니다. 네. 네. 그때쯤 가게 되면 일단 또 약간 쇼플레이를 했으면은 좀 걱정이 되겠죠.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근데 아마 다들 그만 볼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이드라인 쪽들 그 이제 뭐 40조가 아니라 50조대를 향해서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러면 오히려 주가는 밀려 있는데 조금 내가 포지션이 안 맞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반응이 들어왔다고 보여져서 네 일단 그냥 지금은 그냥 여전히 똑같습니다. 밀리면 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전망들은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반도체 말고 이제 또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여 있는 사람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반도체는 너무나도 좀 지쳐 있으니까 비반도체 쪽들로 우리 한번 보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반도체를 제하고 딴 거를 보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은 반도체를 포트에 하나 담고 이제 다른 섹터의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라면 뭐 오늘 상승이 나왔던 섹터들에서 중요한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오늘 시장 동향 함께 보시면서 눈에 띄는 업종 봐주세요. 일단은 뭐 제가 좀 보고 있는 부분 중에서는 일단은 반도체 탑2에 이어서 원전이나 건설 쪽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도드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뭐 좀 DADNC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원전 시공과 관련된 흐름들도 나왔던 부분들이고 뭐 특히나 이제 저 PBR에 대한 모멘텀도 받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건설사 중에서도 이란하고 또 협업을 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란 재건 관련주 이래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근데 물론 과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전과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건설주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좀 저점에서 수급들이 더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그래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은 뭐 DLEC뿐만 아니라 삼성 E&E 이쪽도 좀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쪽에 대한 이런 설계 쪽은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앞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이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해서 원유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거. 이거를 상당히 좀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LNG 쪽이라든가 신재생 쪽에 대한 부분들도 좀 수급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ESS랑 엮어가지고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과거의 스탠스는 조금 안 좋았거든요. 뷰가 안 좋게 봤었는데 이번에 물론 아직까지 이 2차 전지 쪽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전기차 쪽에 대한 캐파가 더 크기 때문에 그쪽에 살아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뭐 ESS 쪽의 사업
사업을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본다라면 뭐 저가 매수 기회로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 섹터는 한 축으로 보되 한 축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살펴보는 것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못 갈 때 해지를 할 수 있는 업종이겠네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보시고 여전히 뭐 소비주나 이런 쪽은 아직은 좀 예, 네. 너무 정세가 혼란하다 보니 네. 그런 쪽이 방어주 역할은 아직은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과 함께 묶일 수 있는 건설과 전기차 ESS 쪽을 차장님의 관심 업종이다, 섹터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뭐 전력 쪽이나 원전, 뭐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좀 2차 전지 섹터 쪽까지 같이 해서 반도체 이렇게만 좀 보고 있어서 네. 그런 쪽의 뷰가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오늘 통신 장비, 광통신 이쪽도 굉장히 급등세가 돋보이던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은 없으시겠죠? 항상 방송 보면 이쪽은 제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네. 그냥 네. 이제 좋아하던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끝입니다. 네, 아. 그렇게 봐야 될 건데 이게 어제 엔비디아가 맙을 찌죠. 이쪽과 네. 또 이제 또 자금 투자한다는 쪽으로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왜 투자를 했느냐? 실리콘 포토닉스 이제 자리 잡는다라는 쪽에서 그것 좀 해줄래? 네 형님 이게 딱 손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움직여서 미국 종목들도 같이 반응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서 영향을 많이 끼칠 회사가 코닝 같아요. 이게 소재 쪽이다 보니까 코닝이요. 예, 코닝. 코닝, 네. GLW 코닝. 네, 이게 이제 끼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장비 업체, 부품 업체 이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또 하나의 변화를 가져가는데 어제 잠깐 뭐 검색하다 보니까 실리콘 포토닉스가 이제 다음 파인만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한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30% 얘기를 하더라고요. 30% 10년 동안 연평균 30%면은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없던 게 네.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쪽 회사들도 뭐 그 LIT, 그 COHR 이쪽 회사 같은 경우도 6조 투자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너희들도 같이 가자라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시에나인가 그 하나 더 있는데 그런 회사까지 다 같이 해서 이제 약간 좀 하나로 뭉쳐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시장 반응들은 우리는 뭐 없어?라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는 이제 막 개화하는 구간이고 거기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이제 막 시도를 하는데 예전에 갖고 있던 기술을 가지고 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네. 갖고 있었던 어떤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인데 이게 부각받다 보니까 이제 같이 영향을 끼치는 건 있고요. 근데 그런 거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 맞는 쪽이다 보니까 같이 반응은 하죠. 근데 제가 이쪽을 왜 자꾸 그냥 넘어가냐면 많이 올라서 그래요. 많이 오른 것도 저 오른 거 가지고 이거 털고 있네 이런 쪽으로 나올 것 같아서 예 그냥 이혁수나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쪽 말고 네. 요즘에 계속 아까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재건주들 쪽은 요즘에 다들 분위기가 어떤가요? 요거를 보실 때 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옴시티? 옛날에 사우디가 했던 거 그거 말하는 거 네, 아니에요? 현대건설. 아직도 네. 건설 중인 거죠? 그건 모르겠어요. 안 가봤습니다. 지금 비행기가 안 떠요 거기. 네. 못 가봤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개념하고 이제 비슷하게 그때는 뭐 이제 건설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갔었는데 그 테마 비슷한 것들이 이제 다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건주인데 그러니까 재건주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여기 건설주가 들어가다 보니까 원전 아까 우리 차장님 말씀하셨던 원전, 플랜트, LNG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 EPC라고 하거든요. 네. 진짜 엔지니어링 회사가 가서 어떤 다 약간 원킵이 비슷하게 딱 우리한테만 줘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이제 건설하는 과정 쪽에 나오는 걸 EPC라고 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회사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현대는 최대 원전 시공 그리고 대우는 요게 그러니까 대건설이 왜 저렇게 강해가나 싶었더니 요거네요. LNG 쪽에 대한 원청 쪽입니다. 이게 강자가 돼 있고 DLNC는 뭐 근데 대우건설도 원전 시공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둘 다가 맞추다 보니까 좀 잘하겠지. 근데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차장님 좋아하시는 SMR 수소 플랜트 근데 요거보다도 DLNC도 같이 있잖아요. 그 사업했던 SMR 쪽이 지금 성과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게 뭐죠? 무슨 에너지죠 이게? 엑스에너지. 엑스에너지. 예. 예. 엑스세리아. 예. 그래서 예. 좀 친숙합니다. 네. 그런 것 같고. 네. 진스건설도 거의 비슷한 쪽이 있는데 여기 잘 보시게 되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LNG 플랜트. 이쪽이 좀 많이 들어가요. 삼성 E&A도 마찬가지네요. 플랜트의 강자죠. 이 회사도. 근데 이 회사가 한 4, 5년 전에 저가 수주 한번 했다가 조금 힘들고 네. 그리고 또 탈피할 때
때 보면은 이름을 바꾸잖아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이름을 바꾸고 뭔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나가고 있고 또 이름 바꾸는 회사가 하나 더 있던데 최근에. LIG 넥스원도 맞아. 네. 디펜스 어쩌고 네. 에어로 디펜스에서 상한가 갑니다. 막 이름 바꾸면 상한가 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셔야 될 게 이제 LNG 프로젝트도 일단 지금은 어차피 이거 끝나고 나게 되면 미국이 자 이제 우리 거 사가야지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변화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 LNG 터미널들을 이제 막 완공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서 나오게 되면은 이쪽들도 이제 그러면 필요한 쪽들은 복합 화력 발전이나 이런 것들 또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것 같고 요게 조금 노리고 있었는데 못 샀어요. 네, 요거 좀 아까운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점유율 1위 그거보다는 중동 쪽 글로벌 다 예전에 인프라코어까지 합병하다 보니까 글로벌 점유율이 다 넓어진 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 그래서 뭐 소형, 대형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그쪽인 것 같고 두산마켓은 미국의 이제 또 혹시나 또 플랜트 쪽들 그리고 또 시추 이런 쪽들 늘어나게 되면 거기 영향 받나 싶기는 하는 것 같고요. 뭐 전진건설로봇 요거 보니까 새로워요. 한미글로벌 중동의 한때 네옴시티에서 이거 템베거라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가고 있고 그러니까 또 진성TC 가고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지금 분위기가 슬슬 맞아가는데 시장이 약간 앞서가는 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다 보니까 건설 쪽들은 잘못하면 이제 중국한테 많이 뺏긴다. 예, 중동이 벌써 중국에 이걸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우리가 밀릴 수 있다는 얘기는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수주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아마 그랬으면 좋겠어요. 방산 줄 테니까 우리한테 수주 줘라. 이런 식으로 토탈 패키지로 딱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그렇게 했으면은 더 저희가 누릴 게 많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쪽도 하나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리스크가 완화될수록 이런 종목들은 또 한번 올라올 수가 있겠죠.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쳐서 아깝다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아직까지 놓치지 못한 종목이 있으면 탑픽 꼽으시는 게 있으세요? 예? 안 샀는데 괜히 어렵게 질문을 드려봤는데. 안 샀는데 배 아프지 그걸 뭐 탑픽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저 건설주 쪽에선 무한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래야 지금 요것도 있지만 저는 에너지 쪽들이 이제 미국이 속내가 드러날 때가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에너지 쪽들은 이것저것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거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번 전쟁 이후로 저렇게 건설 포함해서 인프라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시컬리컬 업종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이번 전쟁이 뭐 베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만히 수습으로 끝난다고 했을 때 저런 업종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계속 가져도 될까요? 아니면은 잠깐 즐겼던 테마로 좀 봐야 될까요? 저는 테마성의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LNG나 원전 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움직임이 먼저 나왔던 섹터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같이 묶어서 간다라면 충분히 좀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기서 봤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LNG와 그다음에 이제 재건 쪽에 대한 종목들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상승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수치를 살펴보니까 현대건설하고 그 지금 대우건설이 PBR 2배까지도 올라갔어요. 근데 그래서 상당히 항상 저 PBR로 있다가 이제 그 빅베스를 한번 하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막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올라갔던 흐름들을 살펴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뭐 DLNC를 말씀드렸던 게 여전히 PBR 0.5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게 따라가는 결국 구조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리거에 있어서 하나의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원전 시공 쪽이나 LNG 쪽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봐왔던 흐름이기 때문에 물론 좀 단기간에 오버슈팅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뭐 아직 매수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쟁이 곧 마무리되진 않겠지만 혹시 전쟁 이후로 시장의 방향이 어떨지 주독 섹터를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 여쭤볼까요? 뭐 탑픽은 반도체죠. 여전히 뭐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1분기 실적. 그렇죠. 그동안의 실적은 거의 예고편이었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 27년도까지는 아직 열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좀 시티은행의 리포트로 인해서 좀 훼손됐다라는 얘기도 문제가 좀 되네요, 그게. 그렇죠. 예, 그랬긴 했지만 자세히 보면 결국엔 PR을 몇 배를 줄 거냐의 차이였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좀 이런 거죠. 뭐 유가가 계속 올라가 있거나 뭐 이런 지표가 안 좋게 된다라면 이게 훼손이 되면서 이렇게 될 거야라는 시나리오인데
사실 전쟁이 해소되면서 유가 내려가고 미국채 떨어져 주고 한다라면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까지 좀 훼손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탑픽으로는 삼성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 물론 삼성 하이닉스가 지난 고점을 뚫고 더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기엔 아직은 노이즈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구경했던 17만 원대, 뭐 70만 원대 후반 요거는 과한 하락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좀 탑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배터리가 몇 달 전부터 품절이다라는 리포트를 냈네요. 파나소닉에서.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제목 자체가 약간 좀 자극적이긴 합니다. 네. 램만 위기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반도체만 보지 마라. 이쪽도 배터리도 품절 쇼티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나소닉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의 강자라고 보는데 이쪽 데이터 센터용 백업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하면서 벌써 이제 80% 기존 고객들한테 할당됐다는 얘기는 또 전기차 쪽도 있겠죠. 네, 그러고 있는데 신규 구매자들이 좀 어떻게 안 되겠어요 하니까 일단 노업하는 거죠. 캐파 원래 일본 회사들이 캐파 잘 안 늘립니다. 아주 보수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쪽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쪽도 뭐 당장은 지금 뭐 금리도 아직까지 높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약간 정체됐다고 하더라도 나오기 시작해서 그러면 거기 아니면 나올 때 뻔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쪽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공급 부족이다 보니까 일본 내 리튬이온 셀 생산량 3배로 늘리고 거기다가 또 관련된 매출이 그러니까 약 한 4, 5년 뒤까지 가게 되면 50억 달러.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배와 배꼽이 다 커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겠네요. 그렇게 돼서 추가 생산 가능성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여유 있는 쪽으로 와서 사면 되지 않을까요? 예. 배터리 3사 이쪽들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다가 또 요 슈퍼 커패시티도 개발해서 출하한다고 하더라고요. 울트라 커패시터 슈퍼 커패시터 발음이 잘 안 돼요. 슈퍼커패시터 어렵네요, 발음이. 잘하시는데요. 네, 저는 왜 안 되지? 이제 커패시터 이거 그래서 한때 LS 모터리 열죠 이거 한번 부각받다가 쪽 그런데 이쪽도 할 수 있는 거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같이 연결돼서 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쪽까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왜 비상 배터리가 비상 발전기 이쪽 들어갈 거고 또 ESS 들어갈 거고 배터리 들어갈 거고 또 여기다 전력 급하게 들어오는 전력을 좀 캐치한다라고 하게 되면 슈퍼캐퍼시터 같은 경우도 작용한다 그러면 또 투자 아이디어도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은데 지금은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만 가지고 보고 있지만 이런 쪽도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일단 에너지 차원에서 어차피 어떤 에너지가 들어간들 간에 ESS는 필요할 거고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기대는 좀 슬슬 또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다가 2차전지 쪽도 실적 안정만 되면은 이런 쪽에서 들어가네 우주항공도 들어가네 로봇도 들어가네 라고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다는 쪽에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이디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렇게 ESS 쪽들도 봐야 되는 게. 네, 시장이 흔들릴 때 이쪽도 포트에 조금씩이라도 담아가면 언젠가는 또 삼성전자 같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도 좋을까요, 대표님? 네, 그러면 뭐예요? 어제 참 답답해가지고 네. 어제 좀 이제 마음을 안정시켜 드리려고 SK 하이닉스 매수 단가까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그걸 가지고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일 못하고 그냥 거기다가 옛날에 그 한 3년 전에도 이거는 고퍼에 사고 저퍼에 사는 사이클 주식이다. 사시라고 했을 때가 무슨 댓글 달리는지 아세요? 니나 많이 사셈 크크크 이런 거 달리고 있다가 이제 와서는 그때 산 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게 되면 사기꾼이래요 저보고. 아이고. 이게 그 주가가 민심을 만드는 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민심이 되게 악화되고 예민해지죠.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일일이 그렇게 댓글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이제 쓰레기는 좀 치워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알겠습니다. 가끔 댓글 보면은 긁히는 댓글들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댓글도 안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요. 네,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언니 이뻐요 많이 달리는데요. 아니, 우리 이거는 꼭 확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삼천당 제약 어제 하한가였잖아요. 그래도 오늘은 하한가는 아니에요. 근데 10% 밀렸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진짜 다들 답변하기가 되게 어려운 네, 그러실 질문 것 같긴 같기도 한데 한데요.
네. 우리 차장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제가 이거를 이제 보면서 생각이 든 거는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이었지 않습니까? 잠시나마. 일주일 전에. 그렇죠. 네, 그렇지만 블로그의 글 하나로 이런 타격이 있다라는 거 네. 굉장히 또 코스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바이오 업종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거기에 납득할 만한 데이터를 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삼성 하이닉스는 실적이라는 납득할 만한 EPS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끌어올 때는 전혀 그거에 해당하지 않다 보니까 막 꿈을 먹고 가다가 이게 뭔 하나의 흠집이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와르르 무너지는 그 임계점에 도달해 버리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비선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ETF로 하셔라 네.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개별 종목으로 하지 말고 ETF를 통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보면은 뭐 바이오 회사를 다니거나 뭐 의학 쪽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요. 네. 액티브 ETF에 3천당 제약 담은 그 종목들 하락률도 좀 심하더라고요. 심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걸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서 이 코멘트하기가 참 어려운 구간이어서 네. 네, 그래서 좀 고려스럽고 다만 이제 이 어떠한 행동들이 없을 때 이게 주가라는 거는 한번 쭉 오르다가 급락이 나오면 기술적 반등도 한번 나오거든요. 네. 천하 단타 제일 대회가 열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조심하시면서 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천당 제약 말고 김민수 대표께서는 내일장에 임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들어볼까요? 내일은 장 시작할 때 미국 시장 한번 슬쩍 보시고 이렇게 시작하시죠.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이에요. 네, 이게 네. 예측한다고 맞을지도 않고요. 지금은요. 내가 오늘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올지도 아무도 몰랐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열린 마음으로 봐야겠죠. 근데 그럴 때는 일단 지금 큰 마인드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처럼 네. 나는 슈퍼롱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밀리게 되면 어떤 쪽으로 좀 들어갈 것이냐라는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 여기서 또 쭉쭉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일단 이거는 끝까지 가야겠어. 우리 차장님 말씀하셨던 반도체나 어떤 이거는 사이클 끝까지 가보겠어라고 하는 것들은 가져가시면서 근데 좀 또 수익이 나게 되면 또 잊어버려요. 이게 또 쭉 올라가서 수익이 나게 되면 그 며칠 전에 나왔던 그 아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 또 현금이 없는데 또 그것만 갖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다칩니다. 네. 그때 또 올라갈 때 조금 좀 챙겨놓고 그다음에 또 다시 흔들 때를 대비하는 홀이 나왔으면 또 짝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변동성이 이렇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걸 또 대응하시면서 보시면 네, 1분 더 끌어야 되나요, 제가? 아니요, 아닙니다. 네, 결국엔 대응이 중요하다. 예측보다는 대응. 네, 예측은 이렇게 그냥 그림만 그리시고 시장 다 보시면서 해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그 10시에 트럼프 연설이 있기 때문에 어디 자리에 뜨면 안 됩니다. 그 앉아 있어서 CNN 틀어놓고 계속 봐야 돼요. 백악관에서 나오셨어요? 자,